자, 이번 시간에 YML 설정을 좀 해볼게요. YML 설정이라는 건 이 스프링 프로젝트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이 스프링 프로젝트의 뭐 포트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연결이라든지 뭐 인코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설정을 이 YML 파일에서 하는데, 스프링은 이 기존에는 예전에는 XML이라는 파일에 설정을 했는데 이제는 YML이라는 파일에 설정을 해요. 이 야물이라고 부르거든요. 야물 파일, 야물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설명이 여기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설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XML 파일이라는 건 요 메타데이터 밑에 네임이라는 걸 보면 키 값이 네임이 있고 가운데 밸류 값이 있어요. 그리고 키가 닫히는 형태로 있어서 이 데이터의 크기가 좀 커요. 제이슨이라는 파일 보면 똑같이 메타데이터 밑에 보면 키 값이 name이라고 있고 이 밸류 값이 hello pat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닫히는 태그가 없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좀 더 경량 데이터거든요. 제이슨보다 조금 더 경량 데이터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야물 파일로 만들면 돼요. 얘는 얘보다 가벼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키값에 쌍따옴표가 없어요. 얘들은 제이슨은 전부 다 키값에 쌍따옴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밸류 값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키와 밸류 사이에는 무조건 스페이스 한 칸이 띄워져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규칙입니다. 엄청 강력한 규칙이에요.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 파일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얘는 어떤 하이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메타 데이터가 어떤 오브젝트를 하나 들고 있다 해서 중괄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메타 데이터 옆에는. 그리고 중괄호가 닫히고. 근데 이 야물 파일은 중괄호가 없이 그냥 밑으로 내려와서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이 들여쓰기의 규칙은 무조건 스페이스 2칸입니다. 이 스페이스 2칸을 지키지 않으면 또 이 파일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가 없기 때문에 이 제이슨 파일보다 이 야물 파일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은 이 야물 파일로 설정을 하게 돼요. 모든 설정을.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물 파일에서 설정을 하는데, 스프링은 이 스프링 레거시를 하시고 오신 분들은 이 web.xml 파일과 루트 컨텍스트, 서브릿 컨텍스트 파일이 뭔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루트 컨텍스트 파일에는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해요. 보통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루트 컨텍스트 파일에는 한 번만 뉴되고 더 이상 뉴될 필요가 없는 애들 있잖아요. 싱글톤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애들, 한 번만 뉴하면 되는 애들, 객체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루트 컨텍스트에 설정을 하고 메모리에서 뉴를 하게 되는데, 이 서브릿 컨텍스트 여기에는 한 번만 뉴하는 애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뉴해서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서브릿 컨텍스트에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스프링에서는 얘들 건드리질 않습니다. 스프링에서는 애플리케이션 YML 파일에 설정하기만 하면 돼요.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스프링 부트는 애플리케이션 YML 파일에 모든 설정들을 하면 되고, 그 규칙은 야물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이런 식으로 되구나, 이런 식으로 여기는 하위구나, 이 서블릿이라는 이 태그의 하위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일단 얘를 그대로 다 복사하셔가지고요, 애플리케이션 YML에 붙여 넣으시면 돼요. 저장. 그러면 설정이 되거든요. 스프링에 진입하기 직전에, 스프링부트, 그러니까 내 프로젝트, 블로그 프로젝트에 진입하기 직전에 이 파일을 한번 읽고 시작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들을 하나씩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 여기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근데 요 부분 있잖아요. JPA라고 적혀 있는 부분. 이 이하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들을. 오프닝 뷰가 뭔지, 그리고 영속성이란 도대체 뭔지, 레이지 로딩이라는 건 뭔지, 이 그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요 부분들도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요 제스퍼라는 것과 요 부분, 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기 위한 설정, 요 두 가지와 요것과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요 부분은 설명을 드릴 건데, 요 부분은 뭐냐면 내 포트와 내 컨텍스트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 패스라는 건 내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점이에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이게 적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적지 않으면, 이 부분이 없다면 뭐와 똑같냐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8080의 슬러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 HTTP 컨트롤러 테스트에서 여러분들 진입을 할 때 HTTP의 롬북 요거 실행하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실행을 하거든요. 로컬호스트에 8080에 기본 디폴트의 포트가 8080이라는 거고 컨텍스트 패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슬러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HTTP의 롬복으로 요청을 해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포트가 8000으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8000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슬러시가 아니라 블로그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블로그라고 적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지 얘가 실행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저장, 서버 실행. 전 시간에 했던 얘를 그대로 한번 호출해 볼게요. 자, 호출을 하게 되면 엔터, 요청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전 시간처럼 8080 포트로 요청을 해도 요청이 안 될 거고요. 빼고 돌죠. 그 다음에 8000이라고 정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포트를 적는다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 진입점인 이 컨택 패스가 없으면 찾지 못해요. 404 에러가 날 거예요. 자, 요거는 이해하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해할게요. 이해부터 할까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전에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요거는 스킵할게요. 자, 그리고 요 부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요 부분 설명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템프 컨트롤러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골뱅이에서 컨트롤러를 만들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리턴할 게 아니라 파일을 리턴할 거거든요. 여기다가 public string 템프의 home이라고 하고요. 리턴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home.html. 나는 네가 이 경로로 요청했을 때 home.html 파일을 리턴해 줄게 라는 뜻이거든요. 이 주소를 템프에
홈이라고 적으면 여기 경로는 이렇게 되겠죠. http //localhost에 8000에 블로그의 컨텐츠 패스죠 이게. 그 다음에 템프의 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로그를 하나 찍어 볼게요. 템프 홈 이렇게.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 주소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404 메시지를 띄워요. 404는 이제 찾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왜 찾지 못했다고 하냐면 여기 이렇게 뜰 거예요. 나는 슬러시 블로그의 웹inf라는 폴더에 뷰스라는 폴더 밑에 있는 home.html.jsp 파일을 찾고 있어 라는 이상한 말을 해요. 근데 이 로그는 찍혔죠. 얘가 동작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뜨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뭐 때문이냐면 애플리케이션 YML에서 내가 경로를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컨트롤 슬러시에서 주석 처리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테이틱이라는 경로에 리소스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밑에 스테이틱 경로에 HTML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home.html 파일을 만들고 여기에 h1 태그로 home.html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못 찾는데요. 404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경로가 없죠. 아까 전에는 그 웹INF에 그 경로가 있었는데 그게 없는 대신에 못 찾아요. 왜 못 찾냐면 스프링은 기본적으로 파일을 리턴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으면 이 메서드는 파일을 리턴해요. 근데 어떤 파일을 리턴하냐면 스프링 기본 경로가 파일을 리턴할 때의 기본 경로가 SIC 폴더의 메인 폴더의 리소스즈라는 폴더에 스테이틱이라는 경로, 이 경로가 기본 경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에 있는 이 파일을 리턴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찾아지냐면 이렇게 리턴해라고 하니까 못 찾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리턴할 수 있냐면 리턴명을 슬러시 home.html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두 개가 딱 붙어서 전체 풀네임이 풀 경로가 SIC의 메인의 리소스즈의 스테이틱의 슬러시 home.html을 찾게 돼요. 저장하고 실제로 찾아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찾죠? 파일을 리턴한 거예요. REST 컨트롤러랑은 좀 다르죠. REST 컨트롤러는 애들은 스트링을 리턴했을 때 이 스트링, 이 문자 그 자체를 리턴했다면 컨트롤러는 해당 경로 이하에 있는 파일을 리턴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템플릿 엔진을 HTML을 쓸 게 아니라 이 JSP 파일을 리턴을 해줄 거거든요. 근데 스프링 부트는 기본적으로 JSP 지원을 하지 않아요. JSP 파일을 리턴해줘도 스프링 부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form.xml에 이 JSP 템플릿 엔진을 의존선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JSP가 동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본 경로가 스테이틱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틱의 JSP 파일을 놓으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테이틱 경로는 스프링이 정적 파일들을 놓는 경로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태틱 EI는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파일만 놓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이런 파일들 있죠. 뭐 어떤 사진이 하나 있다면 이런 사진 요걸 a.png라고 하고 요걸 여기다 딱 집어넣어 볼게요. 이런 걸 정적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파일. 요걸 두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만들게요. public string 이미지 뭐 temp 이미지라고 해서 return /a.png라고 해서 get mapping temp의 이미지라고 할게요. 저장하고 실행해 볼게요. 얘는 정적이죠. 정적이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찾으면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찾아줘요. 이렇게. 그럼 여기 JSP 파일을 놓아도 찾아주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실제로 여기 JSP 파일 한번 놔볼게요. 찾아는 줘요. 근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다가 test.jsp 파일 하나 만들고 h1 test.jsp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템프에 JSP라고 하고 얘가 찾는 건 test.jsp라고 하고 JSP라고 해서 저장.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템프 JSP를. 요 JSP로 바꾸면 못 찾아요. 못 찾죠. 왜 못 찾냐면 저 템프에 홈도 찾고요. 이미지도 찾고요. 다 찾는데 JSP만 못 찾아요. 왜냐하면 JSP는 정적인 파일이 아니거든요. 동적인 파일이에요. 자바 파일이란 말이에요. 컴파일이 일어나야 되는 파일인데 여기 놓게 되면 브라우저가 얘를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경로를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메인이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SIC 폴더 이하에 여기에 우클릭해서 뉴 폴더라고 만들고요. 웹앱이라는 폴더 만들고 웹 inf에 뷰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요. 이런 폴더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었던 테스트 JSP 파일을 그대로 옮겨서 여기로 옮겨 볼게요. 잘못 옮겼네. 여기로 들어왔죠? 그리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복사할 필요 없겠네요. 얘를 그대로 사용할게요. 템프 JSP라고 하면 자, 이대로 저장하면 아마 동작을 안 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왜 동작을 안 하는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대로 하면 이제 경로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애플리케이션 YML에서 얘 주석을 해제를 하고 저장을 하시면 프리픽스라는 건 뭐냐면 컨트롤러가 리턴을 할 때 앞에 붙여주는 경로명이에요. 서픽스는 뒤에 붙여주는 경로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동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얘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테스트 요게 리턴이 될 건데 프리픽스가 얘였고 서픽스가 .jsp 파일이니까 리턴 될 때 어떻게 하냐면 리턴 값 양옆으로 얘들을 붙여요. 그래서 풀 경로는 풀네임은 이렇게 되죠. 여기에 있는 슬러시 test.jsp에 .jsp를 찾게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에 슬러시를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지워지겠죠? 그리고 이 JSP 요걸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찾아질 거예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요청해 볼게요. 엔터. 찾네요. 컴파일이 되어서 올 거예요. 통캣이 이 파일은 JSP 파일이니까 자바 파일이네. 그럼 웹서버인 아파치야.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통캣 내가 해당 파일을 컴파일해서 HTML 파일로 던져줄게. 그럼 웹브라우저가 지금처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의미예요. 요거를 잠깐만 여기 슬러시 하나 붙여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알아서 잘 찾아주네요. 이 정도는 스프링이 처리해 주나 봐요. 왜? 여기 보면 요까지 붙어 있는데도 스프링이 알아서 처리해 주나 봐요. 근데 안 붙여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jsp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jsp를 붙이면 저장하고요. 다시 실행하면 이렇게 찾을 거예요. 자,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 YML 설정 끝났고요. 그리고 뭐도 끝났냐면 JSP 연결도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테이블 생성을 해볼 거예요. 테이블 생성. 이 테이블을 생성할 건데 테이블을 생성하면서 JPA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절대 선수학습 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